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 상박시계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 당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게 자꾸 논쟁으로 또 그러던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70%까지로 정해놓으니까 70%의 상위 그룹은 거의 200 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다 올려줄 게 아니고 하후 상박으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기준으로 받길래 이 개편이 거론된 거죠? 실제로 2014년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월 20만 원 정도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34만 9,700원, 약 35만 원 정도 지금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 소득 하위 수준 70%에 대해서 사실상 기초연금, 그러니까 보편복지로 했었는데 그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초연금으로서의 보편적 복지에다가 선별적 복지를 조금 더 그 정신을 넣자라는 취지에서 특히 이제 그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또 단계적으로 3년 동안 해서 조금씩 올려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게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라면서 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이혼 사례까지 있다고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부의 경우에 혼자 각각 받는 거에 비해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 겁니까? 현행 제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부부가 그 기초연금을 함께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20%가 감액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자 뭐 이런 취지에서 20%의 감액이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가구라고 해서 생활비가 덜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국민연금 연구원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소득 하위 20% 부부의 경우에는 최빈곤층의 노인 부부 가구인데 소비 지출이 1.74%보다 많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관련된 계획들을 밝혔는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20% 지금 현재 감액 비율인데요. 이것을 2027년까지 15%로 그리고 2030년까지 10%까지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3년 내에 걸쳐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관련된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와 정부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어느 소득대 노인 부부들이 기초연금을 뭐 얼만큼 더 받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획에 따르면은 내년에는 월 한 34,970원, 약 한 35,000원 정도를 조금 더 해서 단계적으로 올려간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 그 노인들 가운데 하위 70%에서 한 약 3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가 되면은 합치면은 약 70만 원 줘야 되는데 7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20%를 디스카운트해서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약 66만 원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 하위 40% 부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한 해 조금씩 20% 디스카운트를 조금씩 완화해가지고 결국 2030년에 가가지고는 두 부부가 그냥 1인당 35만 원 정도를 합했는 금액 정도로 이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라라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기초연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많긴 했지만 사실은 재정 부담 때문에 올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함께 해외 사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문제가 가장 클 것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고려해서 신중하게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그리고 저자산 부부 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일각에선 기초연금을 무턱대고 늘렸다가는 재정 고갈을 떠나 세대 갈등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청년, 청장년들이 내는 돈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장년들이 그 노년층이 됐을 때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젊은 층의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올해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한 35조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면은 2031년에는 한 38조 5천억, 향후 6년간 현재에 비해서 한 220조 정도 엄청난 돈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냥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이것을 오히려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소득 수준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해서 드릴 수 있는 이른바 하후 상박 기초연금 내에 어떻게 보면은 선별 복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떤 그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추계가 필요한 시점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총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난 건데 장 변호사님, 이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게 기존 피해자들과 겹칩니까? 일단 방식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 피해자들이 추가로 3명이 더 드러난 겁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서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라고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추가 피해자 3명은요. 지난해 10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서 약물이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요. 일단 이 3명 중에 한 명의 신체에서 그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밝혀진 해당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국가수 결과를 회신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김소영이 유독 음식에 강한 집착도 보였다는 증언과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그 증거 자료를 보면은 평소 때 만나는 그 남성들에게 지역에 있는 유명 카페나 고깃집, 특히 5성급 호텔 정보 같은 것들을 이 남성들에게 소셜미디어, SNS로 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는 식탐이 많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살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항정살 먹고 싶다, 무슨 삼겹살 먹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모텔에서 나올 때에 한 13만 원 정도의 그 카드로 피해자 남성 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가지가 넘는 음식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혼자 살면서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한가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 어떤 경제적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시점입니다. 네, 이 김 씨의 신상 공개는 경찰 단계에서는 안 했고 이 검찰 단계에서 이뤄졌는데 경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공개되기는 했지만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수본 관계자도 피의자 김소영이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관련 요건들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긴 했고 앞으로 관련된 교육이나 뭐 사례집 이런 부분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신상 공개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초기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